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화작에서 자꾸 한두 문제씩 나가나요? 그거는 화작 고난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방식을 모르고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화작 고난도 문제의 비밀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고고! 첫 번째 비밀 A 아니라 B. 이 A 아니라 B가 나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B 부분을 위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이 B 부분이 아니라 A를 가지고선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문에선 A가 아니라고 했는데 선지에선 A를 포함하는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거죠. 실제 기출된 예시를 한번 볼게요. 23학년도 7월 모의평가인데요. 42번 문제를 보면요.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가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의 논의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나를 볼게요. 나에서 학생 3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저작물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선지 돌아올게요. 3번 선지를 보면요. 데이터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저작물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저작물이 아닌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에선 저작물의라고 했으니까 저작물을 포함을 해버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이 선지에 19%의 학생들이 걸렸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걸렸죠.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률은 36%였고요. 애초에 처음 지문을 읽을 때 A 아니라 B, A 아닌 B 이런 말들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비밀, 목적 뒤틀기. 목적을 살짝 뒤틀어 놓으면 되게 그럴듯한 선지가 만들어져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하고서 대충 그러려니 판단한다는 거를 알고선 만든 함정인 거죠. 이 수단에 해당하는 말은 지문에 있는데 그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 이 목적이 잘못된 케이스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23학년도 7월 모의평가 39번인데요. 다음은 학생 2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토론 개요서이다. 나의 대화를 참고했을 때 A에서 E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학생 2가 언급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대화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나의 학생 2가 언급한 부분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의 반대측 근거로 조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추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측 근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목적이 뭐예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39번에 5번을 보면요.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대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으로 언급. 자, 지금 봤다시피 수단에 해당하는 말, 그러니까 반대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도적 언급.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다?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선지에선 뭐래? 예상되는 반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라고 해서 목적이 살짝 뒤틀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기 위해 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낸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선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이 문제의 정답률은 37%였어요. 세 번째 비밀. 추상적인 말은 구체화하라. 선지에서 추상적인 말이 나오면 지문의 근거에서 항상 구체화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추상적인 말에 민감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선 넘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겪는 경우가 1번 맞네, 2번 맞네, 3번 맞네, 4번 맞네, 5번 맞네, 왜 답이 없지? 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돼요. 처음부터 추상적인 말을 지문의 근거에서 구체화하면서 읽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인데요. 40번 문항을 보면요.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 내용 적절하게 담겨야 되겠고 그리고 다의 내용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의 운영에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 선지에서 추상적인 말이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다면 분명 이 문제를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본 다음에 답으로 가거나 혹은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보고 틀리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일단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했는지. 만약에 전문가 2의 발언이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의견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갈게요.
가의 전문가 1회의 발언을 보면요.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보존과 연구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나에서 학생회장이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요. 방송에서 유물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전문가 1회 발언인 거죠. 자, 그러면 전문가 1회 발언은 적절하게 이제 대응이 됐고,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유물보존과 연구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의견을 제시했네요. 이렇게 구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 다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학생회장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네요. 따라서 40번의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선지를 섬세하게 처리하고 평소에 추상적인 말을 구체화하는 습관이 있었던 친구한테는 이 1번 너무나 명확하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정답률 50%짜리 문제였어요. 네 번째 비밀, 있는 말 잘못 활용하기. 이것도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함정이에요.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 정도로 판단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제인 거죠. 있기는 있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수능 40번 문항인데요.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나의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선지를 보면요.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학생 2의 발화가 맞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있는 말인데 학생 1이 언급한 거면 또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 2의 발화가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에 학생 2의 발화를 보면요. 조사해보니 유럽에선 손상된 종이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한지를 사용하고 있대 라고 해서 학생 2가 발화한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이 발화가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면요. 나에서 3문단을 보면 국내에서 전통한지는 사용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자, 그러면 유럽에서 한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활용했어? 국내에서 전통한지가 사용 부진이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에다가 갖다 쓴 거죠. 그래서 1번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없겠죠. 이렇게 있는 말을 가지고선 잘못 활용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즘 트렌드예요. 기존 같았으면 그냥 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틀렸어 하고서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있는 말을 가지고선 자꾸 구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작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37%였어요. 다섯 번째 비밀, 중복. 이것도 근거 있는 말을 언급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되게 그럴듯한 선지예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미 언급했던 거를 다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25학년도 6월 모의 평가인데요. 44번을 보면요. 초고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다. 초고의 문맥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요. 기억에서 참여한 활동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홍보활동, 모니터링 활동, 주변 정화활동, 이런 세 가지가 언급이 됐고, 그 중에서 주변 정화활동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지킴이 활동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뭐냐 물어본 부분에서는요,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국가유산 학습, 개인진로 탐색, 봉사활동의 보람, 지역 역사 이해, 뭐 이런 5가지들이 언급이 됐네요. 학생의 생각을 보면요, 기억과 니은 둘 다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의 종류랑 도움이 되는 점을 다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요. 홍보, 모니터링, 주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하다라고 해서 기억 자료를 활용을 했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활동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유익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 자료에 진로 탐색 그리고 봉사활동의 보람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그럴듯한 선지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지문을 보면요. 3문단을 보면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A 네모 쳐져 있고, 이러한 유익함에 더하여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러한 유익함에 더하여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말이 A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다시 말해 봉사활동하며 보람 얻을 수 있고 미래 계획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 얘기가 A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1번 선지를 볼게요. 진로를 탐색하고 봉사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부분 중복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이렇게 맥락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언급한 이 5가지는 다 최근 기출의 트렌드고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국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손에 펜은 쥐고 있지만 집중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때까지 안 되는데 남은 기간에 되겠어?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요. 남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은 기간에 몰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능에 대한 태도가 인생에 대한 태도가 되거든요. 수능을 앞두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역경을 만나면 자꾸 도망치고 회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계속 피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눈앞에 있는 역경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해야 될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세상을 뒤바꾸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 순간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달콤한 순간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성공 앞에는 항상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다면 성공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일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당신은 잘 해낼 겁니다.